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정민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경외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박사과정까지 마친 자신도 풀지 못한 문제를 이렇게 쉽게 풀다니 말입니다. 순자는 서류를 정민에게 돌려주며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너무 많은 관심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정민은 순자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아주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혹시 어디서 수학을 공부하신 건가요?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말해야 할지, 그냥 넘어갈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거짓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경시대회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벌써 40년도 더 된 일이라 경시대회요? 어느 정도까지 하셨는데요? 전국대회에서 상위권에 들었었어요. 순자의 대답에 정민과 동료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전국 상위권이라는 것은 보통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여기서 밥을 퍼주고 있는 것일까요? 저기 계신 분이 오늘 저희 문제를 풀어주신 김순자님입니다. 정민이 그 신사에게 순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과학연구소 소장 박창호입니다. 그 신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연구소 소장이라니 순자는 더욱 놀랐습니다. 이런 높은 분이 왜 자신을 보러 온 것일까요?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시간에 김순자는 눈을 뜹니다. 62살의 몸이지만 습관처럼 일어나는 시간은 변하지 않았죠. 찬 바닥에 발을 디디며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되는 하루였습니다. 낡은 알람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립니다. 순자는 시계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 시계는 결혼할 때 남편이 사준 것이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시계는 여전히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며 순자의 일상을 깨우고 있습니다. 공장 식당으로 향하는 길, 순자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30년 넘게 걸어온 이 길이지만 여전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니, 익숙해지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 꿈꿨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삶이었으니까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기름 냄새와 양념 냄새가 뒤섞인 매일 맡는 그 냄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냄새를 싫어하지만 순자에게는 이제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순자는 앞치마를 두르며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밥 짓기, 반찬 준비하기, 그리고 수백 명의 공장 직원들에게 밥을 퍼주기.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이었지만 그래도 성의껏 해내야 했습니다. 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순자는 쌀을 씻으며 중얼거립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니 옛날 생각이 납니다. 이 손으로 연필을 쥐고 수학 문제를 풀던 시절 말입니다. 그때는 이 손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랐습니다. 복잡한 수식을 척척 풀어내던 이 손이 지금은 밥만 퍼주고 있다니요. 쌀알들이 물에 흔들리며 뿌연 물을 만듭니다. 순자는 정성스럽게 쌀을 일고 또 읽어줍니다. 밥맛이 좋아야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비록 공장 식당의 밥이지만 순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가 되자 공장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모두들 피곤한 얼굴입니다. 밤샘 근무를 한 사람들, 새벽부터 일을 시작한 사람들까지 다양합니다. 순자는 그들 하나하나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누가 많이 먹는지, 누가 짠 것을 좋아하는지까지도요.
순자 아줌마,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젊은 직원 하나가 인사를 건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밥을 퍼줍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정성스럽게 조금이라도 더 맛있게 먹으라는 마음을 담아서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북적북적해집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몰려들어 줄을 섭니다. 순자는 쉴 틈 없이 밥을 퍼주고 국을 담아주고 반찬을 덜어줍니다. 땀이 이마에 송송 맺히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아줌마, 좀 더 주세요. 반찬 좀 더 달라고요. 요구는 끝이 없습니다. 순자는 묵묵히 응답합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짜증 한 번 내지 않고요. 이것이 순자의 일이었고 순자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식당이 조금 한산해지자 순자는 잠시 쉴 틈을 얻습니다. 의자에 앉아 찬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연기처럼 자신의 꿈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내 젊을 적 수학만 놓지 않았더라면.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부질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떠오릅니다. 고등학교 시절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위권까지 올랐던 그때가 말입니다. 선생님들은 모두 순자를 두고 천재라고 했습니다. 그때 순자의 머릿속에는 숫자와 수식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복잡한 문제도 금세 풀어내곤 했고 다른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었습니다. 수학이 단순한 과목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처럼 느껴졌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상 공부를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병들어 누워 계셨고 어머니는 밭일로 온종일 바빴습니다. 순자가 공부를 계속하려면 돈이 필요했는데 그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순자는 수학 대신 밥주걱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9살에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남편과 함께 이 공장 식당을 꾸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임시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30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다시 직원들이 몰려듭니다. 순자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앞치마 끈을 조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밥을 퍼주고 설거지를 하고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일상의 반복입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나서야 순자는 진정으로 쉴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한 다리가 욱신거립니다. 어깨도 결리고 허리도 아픕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런데 순자는 모릅니다. 내일 점심시간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사실을요. 30년 넘게 묻어두었던 재능이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점심시간, 평소와 다름없이 공장 직원들이 식당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언제나처럼 밥을 퍼주고 국을 담아주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손님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안경을 쓴 젊은 남자들이 몇 명 들어왔습니다. 평소 공장에서 보던 작업복 차림과는 확연히 달랐죠. 순자는 궁금했지만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가끔 외부에서 견학이나 업무차 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저희는 연구소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입니다. 식사 부탁드려요. 그중 한 명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퍼주었습니다. 연구소라니 뭔가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자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반찬을 담아주었습니다. 젊은 박사 한 명이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이정민 박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민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식사를 하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수식들이 가득 적힌 서류였습니다. 이 공식이 도저히 풀리지 않네. 정민은 동료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미분방 정식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난해한 문제였습니다. 연구소에서도 며칠째 고민하고 있는 문제였지만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민이 서류를 보다가 실수로 한 장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바람에 날려 순자가 서 있는 배식대 근처까지 날아갔습니다. 순자는 친절하게 그 종이를 주어 정민에게 가져다 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순자가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발걸음이 멈춰버렸습니다. 종이에 적힌 수식들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미분방 정식이었지만 순자에게는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이렇게 풀면 되는 건데. 순자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몸이 기억하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수식이 자동으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고등학교 시절 경시대회에서 비슷한 문제를 푼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히 나서서 웃음거리가 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그 젊은 박사가 너무 고민하는 모습을 보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기, 혹시... 순자는 조심스럽게 정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식당 아주머니가 자신에게 말을 걸까 궁금했습니다. 이 문제 말이에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어떨까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식탁 위에 있던 볼펜을 집어 종이 뒷면에 수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손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가 자신의 연구 문제에 대해 뭔가 말하려는 게 신기했거든요. 하지만 순자가 적어 내려가는 수식을 보면서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치환을 하시고요. 여기서는 편미분을 적용하면. 순자의 손끝에서 수식이 술술 풀려나왔습니다. 마치 막혔던 물길이 다시 트이는 것처럼 오래 잠들어 있던 재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순자 본인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안 해본 계산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오는데. 순자는 마지막 계산을 마치고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종이 위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해답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민은 그 답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밥을 먹던 동료들도 하나둘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말이죠. 정민은 급히 계산기를 꺼내 순자가 적어준 답을 검산해 봤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완전히 정확해요. 정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에서 며칠째 고민하던 문제를 식당 아주머니가 몇 분 만에 풀어낸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어떻게 이런 계산을? 정민이 물었지만 순자는 당황해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벌인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릴 때 수학을 좀 했었어요.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정민에게는 그 말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좀 했다는 표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의 실력이었거든요.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조용히 밥만 퍼주던 순자가 갑자기 수학 문제를 푸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정민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경외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박사과정까지 마친 자신도 풀지 못한 문제를 이렇게 쉽게 풀다니 말입니다.
순자는 서류를 정민에게 돌려주며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너무 많은 관심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정민은 순자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아주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혹시 어디서 수학을 공부하신 건가요?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말해야 할지, 그냥 넘어갈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거짓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경시대회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벌써 40년도 더 된 일이라. 경시대회요? 어느 정도까지 하셨는데요? 전국대회에서 상위권에 들었었어요. 순자의 대답에 정민과 동료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전국 상위권이라는 것은 보통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여기서 밥을 퍼주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순자는 얼른 자리로 돌아가 다시 밥을 퍼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순자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정민 박사가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는 나이든 신사 한 분도 있었는데 분위기로 봐서는 상당히 높은 직책에 있는 분 같았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오늘 저희 문제를 풀어주신 김순자님입니다. 정민이 그 신사에게 순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과학연구소 소장 박창호입니다. 그 신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연구소 소장이라니 순자는 더욱 놀랐습니다. 이런 높은 분이 왜 자신을 보러 온 것일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순자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평생 이런 지위에 있는 분과 대화해 본 적이 없어서 긴장되었습니다. 손에 든 행주를 꼭 쥐고 있는 것이 유일한 안정감이었습니다. 오늘 정민 박사에게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소장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공장 사장 김기철이 불이 나게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외부분들이 우리 식당에. 김 사장은 경계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외부인의 방문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립과학연구소에서 왔습니다. 박 소장이 명함을 건네며 인사했습니다. 김 사장은 명함을 받아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국립과학연구소 소장이라니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순자님의 수학 실력이 정말 뛰어나시더군요. 저희 연구소에서 함께 일하실 것을 제안드리려고 왔습니다. 박 소장의 말에 김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자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연구소에서 일하자고 자신이 들을 말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잠깐만요, 뭔 소리입니까? 김 사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직원을 빼앗아 가겠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순자 아줌마는 우리 공장의 소중한 직원입니다. 30년 넘게 여기서 일하셨고 모든 직원들이 순자 아줌마 손맛을 좋아합니다. 김 사장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순자 없는 공장 식당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도 떨어질 것이고 무엇보다 순자만큼 성실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그런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순자님의 재능을 생각해 보세요. 박 소장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능이 뭐가 중요합니까?
순자 아줌마는 우리 가족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공장은 누가 먹여 살린다고 하십니까? 김 사장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핵심 인력을 빼앗겠다는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연구소에서 일한다는 것이 꿈만 같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과연 자신이 그런 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일을 그만둔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순자님,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할 것 없습니다. 박 소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은 여전히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공장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평소 조용한 식당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으니까요. 순자 아줌마, 무슨 일이에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연구소에서 순자 아줌마를 스카우트하러 왔대요. 다른 직원이 들은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아줌마가 연구소에 말이 안 되잖아. 아줌마가 뭘 할 수 있다고. 직원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평소 밥만 퍼주던 순자가 연구소에서 일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런 시선들이 마음 아팠습니다. 여러분, 순자님은 정말 뛰어난 수학적 재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민 박사가 설명하려 했지만 직원들의 의심 어린 시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왜 지금까지 여기서 밥이나 퍼주고 계셨겠어요? 한 직원이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과거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저희는 단지 순자님께 기회를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박 소장이 진정시키려 했지만 분위기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은 팔짱을 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순자 아줌마를 보낼 수 없습니다. 이 공장이 돌아가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박 소장과 정민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예상보다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협의해보는 게 어떨까요? 박 소장이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김 사장은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협의할 게 뭐가 있습니까? 순자 아줌마는 우리 사람이에요. 그 순간 순자는 자신이 마치 물건처럼 거래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말할 권리가 있지 않나요? 순자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순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순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소장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혼란스러워요. 순자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의 표정만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순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의 이야기가 지역 신문에 실렸습니다. 공장 식당 아주머니의 숨겨진 재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기사에는 순자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장면과 함께 과거 경시대회 수상 경력까지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가 나간 후부터 순자 주변의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순자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신기하다며 관심을 보였지만 대부분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공장밥만 퍼주던 노파가 천재라니 말이 되냐?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던 순자 앞에서 동네 아줌마들이 대놓고 수군거렸습니다.
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팠습니다. 아마 누가 도와준 거 아닐까?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하지. 맞아. 요즘 가짜 뉴스도 많잖아. 언론에서 과장해서 쓴 것 같아. 이런 말들이 순자의 귀에 계속 들려왔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순자였지만 갑자기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하니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더 큰 충격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퇴근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민수는 신문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얼굴이 상당히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뭡니까? 민수가 신문을 식탁에 던지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설마 아들까지 자신을 의심하는 것일까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순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누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요. 누가 도와준 거 아니에요? 엄마가 그런 어려운 걸 혼자 할 리 없잖아요. 민수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아들조차 자신을 믿지 않는다니 이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민수야,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니? 그러게요. 왜 이런 일을 벌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민수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신문 기사를 보고 이런저런 말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내 어머니 천재래. 이러면서 비웃더라고요. 순자는 아들의 말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이 창피를 당했다니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미안하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제 그냥 조용히 지내세요. 괜히 나서서 망신만 당하지 말고.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현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공장에 출근한 순자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큰 시련이었습니다. 동료 직원들의 시선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군거림과 비웃음이 순자를 따라다녔습니다. 정말 천재면 왜 지금까지 여기서 밥이나 퍼주고 있었겠어? 아무래도 과장된 것 같아. 언론에서 화제 만들려고 그런 거지. 나이 먹고 허영심이 생긴 건 아닐까? 이런 말들이 순자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평소 함께 일하던 동료들까지 등을 돌리니 순자는 더욱 외로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밥을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신문에 나온 천재 아줌마를 구경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천재래요?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는데? 그냥 평범한 아줌마잖아. 사람들은 순자를 마치 구경거리처럼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며 밥을 퍼주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는 더 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순자를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짜 천재, 관심병 할머니 같은 악성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순자 아줌마, 인터넷에 이상한 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젊은 직원 하나가 핸드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 화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글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저녁 무렵 지역 방송국에서도 순자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천재 논란 같은 제목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혼자서 그 문제를 푼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순자는 텔레비전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날 밤 순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단순히 어려운 문제를 도와준 것뿐인데 왜 이렇게 큰 소동이 벌어진 것일까요? 내가 너무 나섰나? 순자는 속으로 자책했습니다. 조용히 살던 자신이 갑자기 주목받으니 모든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연구소에서 일하자는 제안도 이제는 무서웠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순자의 과거를 왜곡해서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시대회 수상도 거짓이고 모든 게 조작되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하루아침에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순자에게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에게 치명적인 일격이 날아왔습니다. 연구소에서 순자를 초청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여론의 의혹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였지만 순자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연구원들뿐만 아니라 기자들과 관계자들까지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김순자님, 이쪽으로 앉아주세요. 박 소장이 친절하게 안내했지만 순자의 다리는 떨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시선은 호기심 어린 것이었지만 대부분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문제는 미분기학 분야의 고난도 문제입니다. 정민 박사가 문제를 칠판에 적어주었습니다. 복잡한 수식들이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순자는 그 문제를 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순자는 차근차근 문제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속삭이는 소리들이 귀에 들려왔습니다. 정말 풀 수 있을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역시 가짜인 것 같아. 이런 말들이 순자의 집중력을 흐렸습니다. 평소라면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에서도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든 분필이 자꾸 떨렸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신가요? 박 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풀던 수학이 갑자기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정민이 다가왔지만 그 순간 한 기자가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는 금세 풀었다면서 지금은 이렇게 헤매고 있네요. 기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순자는 그 말에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그때는 누군가 도와준 게 아닙니까? 혼자서는 못 푸는 거 아닌가요? 다른 기자도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 말들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순자가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뒤편에서 한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연구소 직원 같지는 않았는데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김순자 씨의 경시대회 수상 기록에 의문이 있습니다. 그 남자의 말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대회 기록을 조사해 보니 김순자라는 이름으로 수상한 기록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박 소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했거나 아예 거짓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자신의 과거까지 부정당하는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순자가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증명해 보세요.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풀어보시죠. 한 기자가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다시 칠판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는 제대로 글씨를 쓸 수도 없었습니다. 역시 가짜였군요. 처음부터 의심스러웠어요. 나이 들어서 관심받고 싶었나 보네. 사람들의 차가운 말들이 순자를 짓눌렀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순자가 말을 하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쏟아졌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한다니 너무 억울했습니다. 김순자 씨, 진실을 말해주세요. 기자가 다시 재촉했지만 순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뒤로하고 연구소를 뛰쳐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가짜 천재 논란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순자의 모습이 전국에 방송되었고 사람들은 더욱 비판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결국 거짓이었군요.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인터넷에는 순자를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순자는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연구소에서는 순자와의 모든 논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장에서도 순자를 보는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김 사장조차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자 아줌마, 왜 이런 일을? 김 사장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던 마지막 사람까지 등을 돌린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다시 밥이나 푸는 아줌마로 돌아가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그마저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틀렸던 것일까? 그 문제를 정말로 혼자 푼 것이 맞을까? 의심이 의심을 낳으면서 순자는 자신조차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악의적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그 문제를 혼자 푼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실력이 있었나?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넘게 수학을 손에서 놓고 지낸 자신이 갑자기 어려운 문제를 풀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의심이 자신에게도 전염된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순자는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근은 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생계는 유지해야 했으니까요. 공장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동료들은 순자를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따뜻하게 대해주던 사람들조차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아, 가짜 천재님 오셨네요. 한 동료가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보다 사람이 적게 왔습니다. 순자가 만든 음식을 먹기 꺼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순자의 인격까지 의심하는 것처럼 말이죠. 순자 아줌마 밥은 안 먹을래. 다른 데서 사 먹자. 이런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혼자서 많은 음식 앞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30년 넘게 이 식당에서 일했지만 이렇게 외로운 적은 없었습니다. 오후에 김 사장이 순자를 불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사장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순자 아줌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무엇을 말씀드릴까요? 정말 그 문제를 혼자 푸신 겁니까? 김 사장조차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사실에 더욱 절망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왜 연구소에서는 못 풀으셨어요? 순자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긴장해서 실수했다고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아들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평소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하라는 거니? 이 모든 거짓말 말이에요.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요. 민수의 말에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조차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거짓말한 적 없어. 그럼 왜 연구소에서 망신을 당한 겁니까? 텔레비전에까지 나와서. 민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이 계속 놀려대니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냥 가만히 계셔. 괜히 창피하다니까. 민수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자신을 믿지 않는다니 이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순자는 갑자기 무언가 결심한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은 실패였을지 몰라도 이 순간만큼은 놓치지 않겠다.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자신이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순자는 방에 들어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고등학교 시절 수학 공부를 했던 노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들이었지만 순자에게는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그때의 내가 거짓말은 아니었어. 순자는 노트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자신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수식들이 보였습니다. 어린 순자의 열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순자는 다시 수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노트를 꺼내 계산하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위해서 말이죠. 며칠 후 연구소의 젊은 연구원 지훈이 조용히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지훈은 순자를 믿고 있었습니다. 순자님, 저는 선생님이 진짜라고 생각해요. 지훈의 말에 순자는 놀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니 고마웠습니다. 저와 함께 진실을 밝혀보지 않으시겠어요? 지훈의 제안에 순자는 고민했습니다. 다시 한번 실패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국가적인 연구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의 연구소와 대학에서 최고의 연구진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순자는 지훈의 도움으로 이 발표회에 참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난번 연구소에서의 실패가 아직도 사람들 기억에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순자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난 한 달간 밤마다 공부한 성과를 보여줄 때가 온 것입니다. 괜찮아요. 이번에는 준비를 많이 했어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지훈도 알고 있었습니다. 발표회장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학 교수들, 연구원들, 그리고 언론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자리를 메웠습니다. 순자가 등장하자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 사람이 가짜 천재로 유명한. 또 나타났네. 이번에는 뭘 보여줄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런 시선들을 견뎌내는 법을 배웠거든요. 발표 주제는 현대 산업에 응용되는 고급 미분방 정식의 해법이었습니다. 연구소에서도 몇 년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핵심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 산업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가능했습니다. 김순자 씨, 준비되셨습니까? 사회자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순자입니다. 순자는 마이크 앞에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목소리가 떨렸겠지만 지금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의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자의 말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순자가 무엇을 보여줄지 궁금해했습니다. 제 이름이 김순자입니다. 밥만 퍼주는 손으로도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순자는 칠판 앞으로 걸어가 분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칠판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미분방 정식이 칠판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여러 연구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핵심 과제입니다. 순자가 설명하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순자는 문제를 다 적고 나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쉰 후 다시 분필을 들었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서 변수 분리를 적용하겠습니다. 순자의 손끝에서 수식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계산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라플라스 변환을 사용하면 순자는 설명과 함께 계산을 계속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순자의 접근 방법이 매우 체계적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특수함수론을 적용해야 합니다. 순자가 계속 설명하자 앞줄에 앉은 교수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순자의 해법이 예상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칠판은 복잡한 수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전혀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계 조건을 적용하면 순자는 최종 계산을 마쳤습니다. 칠판에는 완벽한 해답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내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그때 한 연구원이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순자님의 공식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정말 작동합니다. 그 말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공식으로 새로운 엔진 시스템이 가능해집니다. 연료 효율이 기존보다 40% 향상됩니다. 연구원의 설명에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는 칠판 앞에 서서 그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가짜라고 비난받던 자신이 이런 순간을 맞이할 줄 몰랐습니다. 김순자님, 정말 대단합니다. 박 소장이 단상으로 올라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순자는 그 박수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순자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장내의 박수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아무도 순자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발표회 이후 순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가장 먼저 온 사람은 박창호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순자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 소장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런 박 소장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그 상황에서 의심받을 만했어요. 순자의 너그러운 마음에 박 소장은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제안했습니다. 연구소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물론 급여와 대우는 최고 수준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식당 일을 그만둔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사용할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공장 식당도 계속 도와주고 싶어요. 그 사람들과 완전히 인연을 끊고 싶지는 않거든요. 박 소장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순자의 마음씨에 더욱 감명받았던 것입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순자를 의심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자 씨,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했어요. 슈퍼마켓 아줌마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그들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만 원망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갑작스러운 일이라 이해해요. 공장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기철 사장이 직접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순자 아줌마,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공장의 자랑이에요. 김 사장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순자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이제는 순자를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장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순자를 의심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순자 아줌마, 우리 아이가 수학을 싫어하는데 격려 한마디 해주세요. 이런 부탁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당황했지만 최선을 다해 응답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들 민수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민수는 순자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했어요. 민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믿지 않았던 것이 너무 후회되었습니다. 괜찮다, 민수야. 내가 그럴 만했어. 순자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믿음을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일주일 후 연구소에서 공식적인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언론도 몰려왔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김순자 박사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순자의 말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달 후 순자는 연구소와 공장 식당을 오가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연구소에서 어려운 수학 문제들을 해결하고 오후에는 공장에서 직원들에게 따뜻한 밥을 퍼주었습니다. 순자 박사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연구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연구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젊은 여학생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학생은 순자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혹시 김순자 박사님이세요? 네, 맞아요. 저는 수학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용기가 났어요. 감사합니다. 그 학생의 말에 순자는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늦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순자는 그 학생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다른 사람은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마치 꿈 같았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희망의 정상까지 인생의 극과 극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나는 단지 내 삶을 되찾았을 뿐이에요. 늦게라도 나를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노년에 접어들어서야 자신의 진짜 가치를 증명한 순자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남겼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꿈을 이루는 데에는 때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각자의 재능과 가능성은 언제든 꽃피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순자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